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안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땡스기빙 주간의 첫날입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제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휩쓸다시피 했고, 한국골프 고진영 선수는 LPGA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3년 연속 상금 왕에 올라 한인들이 어깨를 으쓱힐 수 있었습니다. 다들 자랑스럽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1월 22일 월요일 카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네, 오늘 첫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파월 현 의장을 다시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인플레를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파월 의장을 유임하고 부의장의 레이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지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재신임한 것은 팬데믹을 벗어나는 경제 회복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30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떨어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 중인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물가 안정이 당면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공급난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규정해왔으나 최근 들어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파월 의장의 대항에 달려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준 의장 후보로 꼽히던 진보 성향의 브레이너드는 부의장에 지명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후변화 대응과 금융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진보 진영 일각의 비판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캐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미국인들이 갈수록 자녀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가장 낮은 신생아 출산율을 기록했는데, 자녀가 없는 50세 미만 성인의 44%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출생률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 성인들은 앞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18세부터 49세까지 자녀가 없는 미국 성인 남녀의 44%가 앞으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 비해 7%포인트가 높아진 것입니다. 반면 자녀를 가질 의향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6%로 3년 전보다 6%포인트 줄었습니다. 퓨 리서치센터는 남성과 여성 모두 똑같이 추후 자녀를 가지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가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6명으로 10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의 절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360만 명으로 2019년에 375만 명보다 4%포인트 줄었습니다. 신생아의 수의 연간 감소폭으로는 거의 50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미행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십여 명이 몰려다니며 한꺼번에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을 터는 떼강도단이 북가주의 출몰에 주민들을 물론 경찰까지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밤 샌프란시스코 인근 월너크릭이란 곳에서 무려 80여 명의 떼강도가 출몰해 놀스트롬 백화점을 싹쓸이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키 마스크를 쓰고 쇠 지렛대를 크로버를 든 80여 명의 강도단은 차량 25대에 나눠 타고 백화점에 들이닥쳐 직원들을 폭행하고 고가의 상품들을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당시 장면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 중에는 NBC 베이 지역 기자 조리 허난데스가 있었는데 이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허난데스는 트위터에서 약 25대의 차량이 거리를 막고 워너 크릭 노스트롬으로 돌진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80여 명의 떼강도 일당 중 3명을 체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19일에도 유니언 스퀘어의 여러 고급 상점들에서도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도 아니고 80여 명의 떼강도라니 입이 딱 벌어집니다. 요즘은 뭐든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휩쓸었습니다. 무려 3관 왕에 오른 것뿐 아니라 무대도 방탄소년단이 완전히 장악한 시상식이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이 2021년 American Music Awards 주인공이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어제 LA Microsoft Theater에서 열릴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 격인 Artist of the Year를 비롯해 Favorite Pop Song 부문, Favorite Pop Duo or Group 부문도 거머쥐며 3관 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이날 시상식에서 Taylor Swift, Ariana Grande, Drake, The Weeknd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대상 격인 Artist of the Year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가수가 Artist of the Year를 수상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최초입니다. 또 버터로 Favorite Pop Song 부문, Favorite Pop Duo or Group 부문을 수상해 3관 왕에 올랐습니다. American Music Awards는 Grammy Awards, Billboard Music Awards 등과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방탄소년단은 American Music Awards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올해 아티스트와 Favorite Pop Song은 올해 처음 수상하며 높아진 글로벌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수상뿐이 아니라 무대에서도 주인공이었습니다. 세계적 브릿팝 밴드 콜드플레이와 My Universe 무대를 협업했고 올해 최고 글로벌 히트곡인 버터로 시상식 피날레에 장식하기까지 했습니다. American Music Awards 수상으로 방탄소년단은 내일 발표되는 미국 최고권의 음악 시상식 제64회 Grammy Awards 내년 1월 31일 후보 명단에 노미네이트 될 확률도 큰 것이라고 보입니다. 캡틴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 SNS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인데요. 방탄소년단이 19일 밤 한인타운 유가의 한인식당에서 식사를 한 장면이 목격돼 SNS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한인타운 유가와 맨해튼에 있는 한 한인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방탄소년단의 동선을 쫓고 있는 팬들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식당은 앞으로 BTS 아미들의 성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식당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한인타운 유가와 맨해튼 거리에 있는 한인 바비큐 식당 대도라는 곳입니다. BTS가 이 식당에 들렸을 때 식당에는 식사하는 한인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BTS가 나타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자 다들 놀라웠다고 합니다. 설마 그냥 놀랍기만 했겠어요.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탄절 프레이드 도중 차량이 관중들을 향해 돌진해 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9분쯤 크리스마스 행진이 진행되던 위스콘신주의 위키쇼의 한 거리에서 빨간색 SUV 한 대가 갑자기 베리케이드를 넘어 사람들에게 돌진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차량 돌진을 목격하고 총을 발사하기도 했지만 차를 멈춰 세우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데럴 브룩스 주니어라는 남성으로 확인됐는데 가정폭력 현장에서 도망친 뒤 SUV를 몰고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크리스마스 프레이드 하러 나왔다가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진짜 이 세상이 점점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않나 싶고 진짜 마음도 너무 많이 아픕니다.
네, 오늘 한인 신문들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EDD가 실업수당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캡플러뉴스 예청자 여러분은 이미 진즉 이 소식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가장 먼저 캡플러뉴스에서 전해드렸고 POA 자격증명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 EDD가 POA를 받은 약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라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격증명 서류를 준비하셔서 UI 온라인에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캡플러뉴스 채널에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고진영 선수가 어제 LPGA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해 3년 연속 상금왕에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은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골프 고진영 선수가 LPGA 투어 2021년 시즌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고진영은 어제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틸브라운 골프클럽에서 열릴 LPGA 투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만 9개를 기록하고 9 언더파, 63타를 쳐 최종 합계 23 언더파, 265타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고진영 선수는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릴 BMW Ladies Championship에서 이후 한 달 만에 승수를 추가해 시즌 상금 350만 2,161달러를 상금왕 3연패를 이뤘습니다. 상금왕 3연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로레나 오처 이후 LPGA 투어에서 13년 만에 나온 것이며 한국 선수로는 고진영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50만 달러를 역대 여자 골프 대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LPGA 투어에서 시즌 상금 300만 달러를 넘긴 사례는 2007년 오초아의 436만 달러 이후 올해 고진영이 14년 만입니다. 투어 통산 12승을 거둔 고진영은 LPGA 투어 한국 선수 최다승 공동 3위가 됐습니다. 박세리 25승, 박인비 21승에 이어 김세영과 고진영이 12승씩입니다. 또 올해의 선수 부문도 포인트 211점으로 1위가 됐습니다. 캡플러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대한인국민의 전시관이 20년 만에 새 단장을 하고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토요일에 개관식에 다녀왔는데요.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사와 이민사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미주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 국권회복운동, 대한인국민의 창립과 활동, 독립운동사 등을 보여주는 사진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QR코드 시스템을 통해 한글과 영어 설명으로 들을 수 있어 자녀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USC 캠퍼스 바로 인근에 있는 1368 웨스트 제퍼슨 블루바드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 토요일날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잘 해놨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이 사진들하고 설명을 보면서 영어나 한국어로 이 전화기로 들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도 그 짧은 시간에 진짜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계시면은 그 한국의 문화 또 이 초기 그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생활에 대해서 좀 배우시려면 여기 가보시는 게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네, 최근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다운타운과 산타클라리타 등 10곳을 감염 위험 핫스팟으로 지목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다운타운, 산타클라리타, 스티븐스 렌치 등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는 10곳을 핫스팟으로 지목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바라 페로에르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번 겨울 동안 코로나 감염률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바라 페로 국장이 지목한 핫스팟 10곳은 랭캐스터, 팜데일, 스튜디오 시티, 산타클라리타, 패션 디스트릭트, 다운타운 레일레, 스티븐스 렌치, 베니스, 웨스트 힐스, 윌로브룩,
등으로 지난 2주간 발병률이 증가한 지역입니다. 재확산의 위협은 미 전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19일 기준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2주 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19일과 18일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가 9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 4차 확산이 정점을 찍었던 미국은 10월 말 7만 명 선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9만 명 선을 넘어서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도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19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3% 늘어난 49,126명이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이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국 시간 23일 사망했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지병을 알아온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전 대통령은 자택에 내어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신은 곧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데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진심으로 5.18 유족들과 국민들께 사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땡스기빙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땡스기빙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땡스기빙 디너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주말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한인타운에 있는 YMCA에서 터키를 무료로 나눠드리니 빨리 예약하시라는 포스팅을 했는데요. 많이 예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내일 오전에 전화하셔서 터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22일 월요일 카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